방 안에 있는 코끼리라는 표현, 뭐 익숙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 바로 방 안에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요? 흥미로운데요? 네, 근데 좀 더 정확히는 왜 우리는 티라노사우루스 귀신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을까 하는 거죠. 으스스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아하. 사실 이 질문이 뭐랄까 귀신이라는 개념의 본질,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란 뭘까, 이걸 깊숙이 파고드는 상당히 흥미로운 지적 탐험의 시작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초자연 현상의 증거를 찾자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귀신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문화적, 심리적 틀 자체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죠. 귀신 개념이 얼마나 그 인간 중심적인지를 딱 보여주는 질문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딥다이버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왜 티렉스 귀신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건지, 그리고 귀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 현상인지 그 핵심 이유들을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인데요. 귀신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미완결된 서사라는 겁니다. 이게 자료들을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어요. 아, 그렇죠. 미완결된 서사. 네, 한국 귀신하면 딱 떠오르는 한, 서양 유령에게 남은 미완의 과업, 뭐 일본 유래의 복수심 이런 것들요. 전부 다 인간적인 감정들이네요. 맞아요. 전부 다 뭔가 풀리지 않은 인간의 이야기, 해결되지 않은 감정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그냥 죽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미완결된 이야기에 대한 거다. 이 점이에요. 바로 그 서사가 핵심입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귀신은 단순히 죽었다. 이 사실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부족하다? 네, 거기에는 뭐 배신이라던가 억울함, 미련 같은 아주 인간적인 복잡한 스토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티라노사우루스는 생물학적으로 그냥 살다가 죽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생물이죠. 이런 복잡한 인간적 서사를 부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뭐 풀지 못한 한이라던가 미완의 과업 같은 그런 개념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스토리가 없군요. 네, 스토리가 없으면 귀신도 없는 셈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되려면 뭔가 인간다운 사연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또 짚어볼 점은요. 영혼이라는 개념 자체, 이게 또 대단히 인간 중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철학이나 종교 같은 걸 보면 영혼은 주로 인간에게만 좀 특별하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서양 전통에서는 뭐 신의 형상을 담은 불멸의 영혼 이런 식으로 보고 동양에서도 복잡한 의식이나 감정이 응축돼서 흩어지지 못한 기의 형태로 영혼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게 주로 인간에게 한정되는 경향이 뚜렷하죠. 아, 인간에게 한정된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동물, 특히나 인간과는 뭐랄까 너무나 다른 존재였을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존재는 귀신이 될 영적 실체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영적 실체가 없다? 그렇죠. 영혼이 없다면 당연히 귀신도 있을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인간에게만 부여하는 사고방식, 이것도 티렉스 귀신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또 다른 축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바로 집단 기억,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가 없다는 점이에요. 귀신은 사실 우리 기억 속에서 존재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맞아요. 기억이 중요하죠. 네. 공동체가 공유하는 어떤 역사라던가 트라우마와 연결될 때 특히 더 의미를 갖고요. 우리가 전혀 기억 못하는 존재가 우리를 괴롭힐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데 6,600만 년 전에 멸종한 티렉스잖아요. 당연히 인류의 집단 기억 밖에 있는 존재죠. 까마득하죠. 네, 우리와 어떤 사회적인 유대나 공유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자료에서 그 반려동물 유령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는데 그건 사실 인간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기억 덕분에 가능한 거거든요. 아, 관계와 기억. 네, 뭐랄까 일종의 명예귀신 같은 지위로 없는 거죠. 그런데 티렉스는 우리와 그런 연결고리가 전혀 없으니 기억될 수도 없고
따라서 귀신으로 등장할 수도 없는 겁니다. 관계가 없으니 기억도 없고 그래서 귀신도 없다. 이것과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점이 네 번째 포인트인데요. 귀신 이야기가 종종 그 사회의 불안, 예를 들면 뭐 억압이나 소외 같은 문제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현대 법에서도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게 좀 신기했어요. 네, 이 지점이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귀신 들린 집이라는 평판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하자로 인정되기도 해요. 심리적 하자요? 소위 오명재산, 스티그마타이즈드 프로퍼티라고 불리는 경우인데요. 오명재산. 이건 귀신이 뭐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믿음과 서사가 만들어낸 사회적, 문화적 구성물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당연히 이런 인간 사회의 복잡한 맥락 안에는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티라노사우루스 귀신이 없는 이유는 이제 꽤 명확해 보이네요. 네, 정리해보면 귀신이 되려면 첫째, 인간적인 서사가 있어야 하고 둘째, 영혼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야 하고 셋째, 우리와의 기억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적인 의미까지 필요한데 티렉스는 이 모든 곳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히 정리해 주셨네요. 귀신 이야기는 결국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랄까 역설적으로 살아있는 우리 자신,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억, 우리 사회 구조를 비추는 거울인 셈입니다. 거울이다. 네,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상상이 사실은 가장 인간적인 활동 중 하나라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흥미롭죠. 그러게요. 가장 인간적인 활동이라.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만약 아주 먼 미래에 인공지능 AI가 인간과 같은 복잡한 의식과 감정을 갖게 되고 또 우리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면 아, AI 귀신이요? 네, 그땐 혹시 AI 귀신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